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공화 보수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별로 기운나진 않습니다. 푸틴의 도발, 우크라이나 접수, 이것이 가지는 의미, 또 이것이 한국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망,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적으로 이제 광고가 안 붙는 상태에서 게시됩니다.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요. 재수가 없으면은 일주일 열흘 후에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세뇌 탈출을 보다 알차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푸틴이 왜 이런 도발을 했냐? 이 도발의 그 배경과 푸틴의 노림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푸틴은 이제 그 동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옛 소련 멤버 중에 나토 가입 국가는 3개입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여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소련의 일부였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련의 일부는 아니지만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 중에 나토 가입국이 몇 개냐?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해서 5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그 일부였죠. 여기는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옛날 소련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동유럽 국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은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있죠. 그 조지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이 아니라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옛 소련 멤버 중 나토 가입 희망국이 2개나 있습니다. 저게 작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규모가. 하나가 우크라이나, 하나가 조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토가 살금살금 먹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푸틴 입장에선. 야, 러시아가 다 망한 나라 아니거든 하고 요번에 찬스 노려가지고 일 저지른 겁니다. 이 중에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흑해 관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하나 더 확보를 하면 러시아 입장에선 흑해에 대한 제어력이 거의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푸틴의 노림수는 작게는 그 우크라이나를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 그리고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저지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옛 소련 영토였던 뭐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런 데까지 너희 나토 확대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소리죠. 자, 크게 보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옛 동유럽 국가 혹은 옛 소련 영토 국가의 나토 탈퇴를 압력을 넣는 것. 뭐 이 정도가 이제 푸틴의 도발의 그 초강경 도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자기가 이 같은 초강경 도발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 가스 수입을 차단시키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근데 바이든 그런 조치 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를 두고 싸구려 제재, $2 생션, 그러니까 $2짜리 생션이다. 이거 3,000원짜리, 2,500원짜리 생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2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1를 잘 안 쓰고 $2를 씁니다. 이럴 때 표현을. 트럼프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글로벌리즘의 세계 전략이 사망한 상태다라는 걸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이번 푸틴이 일을 저질름으로써. 그럼 글로벌리스트 세계 전략이 뭐냐? 일단 하나는 중국 사랑이죠. 중국 사랑은 미중 밀월이고, 미중 밀월은 스티브 배넌의 표현에 의하면 중국을 노예노동 돈줄 근거지로 만들어서 돈놀이 하겠다. 이것이 미중 밀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파산을 했죠.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국 측의 문제 때문에 파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측이 요새 관시 자본주의, 대장동 자본주의, 중국 공산당 자본주의, 이재명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환경, 부패, 효율성, 효과성 이게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영구 숙청과 황제 체제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시 자본주의의 한계다. 이거 무슨 어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냐면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제 성장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이런 현상을 두고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풀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GDP가 0.5% 오른다.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0억 달러를 푸는데 GDP가 0.001%밖에 안 오른다.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소련 망할 때 땅에다가 대고 비료와 농약을 투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산이 나는 거예요. 혹은 증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료와 농약을 투입하면 생산 그 농산물이 5% 올랐는데 비료 농약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달러어치 더 투입하면 농산물이 5% 더 생산이 되는데 소련 망할 때쯤 되면 이게 땅이 다 망가지고 농법이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이래서 비료와 농약을 100억 달러치를 더 투입해도 더 투입하는 물량이 100억 달러입니다. 더 투입해도 오히려 농업 그 산출물이 줄어들거나 혹은 오르더라도 뭐 5% 오르는 게 아니라 0.001%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농업 생산품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떤 경제 체제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나오는 현상, 특히 이 계획 경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이 국가 주도형 관시 자본주의인데, 공산당 주도형 관시 자본주의인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돈 푸는 거거든요. 지금은 돈을 풀어도 경제가 안 오릅니다. 성장을 안 합니다. 즉 관시 자본주의의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관시 자본주의의 관시가 뭡니까? 커넥션입니다. 대장동 까면은 이재명서부터 줄줄이 엮인 사람 다 튀어나오겠죠? 실체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중국은 저 대장동, 전국토가 다 대장동판인 거예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대장동판이에요. 심지어 시멘트 공장, 발전소. 세상에 사회주의 경제라는 자들이 발전소의 90%가 민영 발전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시 자본주의예요. 유력자들이 우리 시에 이제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 정부가 땅을 내줘. 시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투자가 이끌어져.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발상하고 이것을 성사시켜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만들 때 몇 프로씩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그 거물들이 지분을 예를 들어서 한 40% 빼갖고 지들끼리 5% 6% 나눠 먹어요. 마치 대장동에서 관계자들이 일조 해먹듯이, 나눠서 해먹듯이. 그러면 이게 결국 민영회사인 거예요. 그냥 중국 발전소의 90%가 민영회사입니다. 시멘트 공장 똑같은 방식으로 헤쳐먹어요. 통신사 똑같은 방식으로 헤쳐먹어요. 주요 광산 똑같은 방식으로 헤쳐먹습니다. 그 부패함이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저게 관시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러니까 방귀깨나 끼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은 다 저기에 숟가락 꽂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몇백만 명이.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털면 먼지 나서 숙청인 거예요. 저게 시진핑 권력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털면 죽는다야. 너희 대가리 받고 조용히 있어. 그래서 저 영구 숙청 상태에서 황제 체제가 무한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중국의 두 번째 아주 불길한 조짐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인권유린과 제노사이드죠. 티베트, 홍콩,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신장. 이게 다 그거죠. 무슬림. 예. 중국의 네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우리 중화주의 아래로, 깃발 아래로 중국 인민을 단결시켜야 되니까 외부에 대해서 도발을 하죠. 타이완 찝쩍거려보고, 한반도는 직접 찝쩍거리면 너무 긴장이 높아지니까 북한 시켜가지고 미사일 쏘게 만들고, 극초음속 미사일 쏘게 만들고. 자, 이게 이 네 가지 한계가 복합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글로벌리스트들도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즉 글로벌리즘 세계 전략의 첫 번째 주춧돌이 나가버린 거예요. 돈에 관한 주춧돌. 그럼 두 번째 주춧돌, 세 번째 주춧돌은 뭐냐? 이거는 이 외교 전략 그리고 군사 전략에 관한 주춧돌인데,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외교 전략, 군사 전략에 관해서 쌍권총을 차고 있어요. 오른쪽 권총은 네오콘, 왼쪽 권총은 민주당 좌파. 쌍권총 번갈아 가면서 쏘는 겁니다. 그 네오콘이란 건 뭐냐? 눈먼 주먹이에요. 네오콘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1990년대 초에 나올 때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통하면서 미국의 힘이 강화되고 미국으로서 하나의 공화국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소련과 공산권이 무너졌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공화국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미국이 공화국으로서 국가로서 유지되려면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임을 자임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분쟁에 무수히 많은 개입을 하는 상시적 전쟁 상태의 국가가 놓여져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단결해서 그 기상과 그 국민의 말하자면 그 기강이 잡혀서 공화국이 된다. 이게 네오콘의 사고방식이에요. 눈먼 주먹이죠. 트럼프가 이거를 지업한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트럼프가 볼튼 쫓아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제 말 들었으면 지금 한 10군데쯤에서 전쟁하고 있을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수십 년 동안 재임 기간 중에 단 한 건도 전쟁을 벌이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미국은요,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바로 전쟁 벌일 수 있고 60일인가 90일 내에 의회의 그 인준을 받아내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네오콘은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저 네오콘을 물려받은 게 바로 체니의 딸 리즈 체니랑 같이 움직이는 킨징어, 다 그 트럼프 잡아놓자고 덤빈 사람들, 또 지금도 날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라이노의 아주 악질 라이노라는 건 Republican in name only, 무늬만 공화당, 이름만 공화당. 예. 그래서 지금 공화 주류는 90년대에는 완전히 네오콘이었어요. 2000년대 초도 네오콘이었어요. 지금 공화 주류는 완전히 네오콘에서 트럼피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오콘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리즘 세계 전략의 오른쪽 권총이 없어진 거예요. 이 네오콘이 어떤 짓을 했나를 보려면 우크라이나가 저게 굉장히 부패한 나라거든요. 민주화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소위 저런 국가로 된 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2013년, 201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폴란드 언어는 저기 러시아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안 그래요. 거의 러시아어예요. 우크라이나 언어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호남말과 뭐 말하자면 영남말 정도의 차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언어와 러시아 언어의 차이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예카테리나가 한 200여 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집어먹고 이 러시아인들 막 집어넣고 코사크 집어넣고 폴란드 유태인들 이주시켜서 집어넣어가지고 무슬림들을 쫓아냈어요. 오스만 투르크 쪽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가 만든 나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카테리나가 만든 나라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무시무시한 여자 황제. 200년 전에 예카테리나가 만든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 네오콘의 아버지 맥케인 상원 의원이 연설한 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바로 알아들으세요. 자, 네오콘 연설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뛰어야 유럽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곁에는 미국이 있으며 여러분 곁에는 저 맥케인이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걸기하십시오. 이 마갈놈의 친소 괴뢰 정권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대중 집회에서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시청 앞 집회에서. 저 마이단이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단 레볼루션이라 그래요. 마이단 혁명. 미 상원 의원이 저거 어느 정도, 아니 카터가 우리나라에 79년도에 와서 박정희 죽여라 하고 메시지 낼 때도 대중 앞에서는 안 그랬어요. 어디서 했냐? 여의도 가서 국회에서 했습니다. 인권, 그것도 일어서십시오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박정희 죽여라 메시지 낸 거죠. 그 땅콩 농장 주인이, 지미 카터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맥케인은 군중 집회라고요. 지금 아직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저거 2013년 겨울이니까 2014년인가에 무너졌거든요. 무너뜨리기 전이라고. 거기서 군중 앞에서 여러분 걸기하십시오. 우크라이나야말로 유럽의 생명입니다. 유럽의 심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돼야 유럽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곁에는 미국이 있으며 여러분들의 곁에는 바로 저 맥케인이 있습니다. 이러고서 연설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본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저게 애초에 만들어질 때 존 맥케인 같은
네오콘의 두목과 그 당시 정부가 오바마 정부예요. 오바마 정부의 딥스 국무부가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든 거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처음에 태생이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게 저 우크라이나가 민주당 플러스 좌파, 그래 민주좌파라고 좀 부르는데 그게 합작품이라고요, 저게.